박쌤입니다. 여러분은 짜장면, 탕수육, 꿔바로우, 양꼬치, 마라탕, 마라샹궈 중국 음식을 얼마나 먹어보셨나요? 세계 양대 요리는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 요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우선 중국의 요리를 알기 전에 중국의 지도와 중국의 지형을 알아둬야 돼요. 왜? 요리는 그 지역의 지리와 기후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여기 중국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에서 가장 주요한 지리 포인트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한강, 낙동강 등이 있죠. 중국 지리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하, 수, 강입니다. 하는 황하를, 강은 장강, 우리는 보통 양자강, 양쯔강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인들은 장강, 장江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는 황하와 장강 사이에 있는 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수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태항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강과 산 하나만 알면 중국 지리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아래를 영남, 전라도는 농사를 위한 호수, 저수지가 많다고 해서 호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 세 강과 산을 기준으로 지역이 크게 나뉩니다. 우선 회수를 중심으로 그 위를 중화민족의 북쪽 땅이라고 해서 화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북에서도 이 태양산의 동쪽을 산의 동쪽, 산동, 서쪽을 산의 서쪽, 산서라고 합니다. 회수 아래부터 장강 중류까지를 중화민족의 중간 땅이라고 해서 화중이라고 하고 그 동쪽을 화동, 그 서쪽을 화서, 그 남쪽을 화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유비의 총나라가 있던 사천이고 화동 지역에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 장수와 상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남 지역에는 샤오롱바오 딤섬의 고장인 광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동 안에 홍콩과 마카오가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의 4대 요리도 이 지역에 맞춰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화북의 대표 요리는 산동 요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북경 요리라고도 하는데요. 북경 요리도 사실 산동 요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동 지역에는 상해 요리, 우리 교과서에서는 장수 요리라고 하는데 상해랑 장수는 서울과 경기도처럼 바로 옆 동네 사이예요. 화서 지역에는 사천 요리, 화남 지역에는 광동 요리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의 4대 요리하면 산동 요리, 상해 요리, 사천 요리, 광동 요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의 4대 요리를 한번 맛볼게요. 그러면 4대 요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산동 요리, 북경 요리입니다. 화북 지역은 날씨가 아주 춥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로 육류를 강한 화력에 볶거나 튀기거나 하는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여러분들이 배운 북경오리, 베이징 가오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해 요리, 장수 요리입니다. 화동 지역은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강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은 물론이고 해산물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간장과 설탕을 이용한 요리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짭짤하고 달콤한 음식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민물대게, 따자蟹, 동파육, 똥포로, 홍소육, 봉샤오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천 요리입니다. 사천은 우리나라 대구처럼 분지 지형인데요. 주변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추운 기후로 인해서 식욕을 북돋기 위해 마늘, 파, 붉은 고추, 마라 등을 이용한 매운 요리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마파두부, 마포豆腐, 마라샹궈,
마라 샹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리는 광동 요리입니다. 중국 대륙의 남쪽에 위치한 광동은 날씨가 매우 더운 만큼 식재료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리법의 종류와 맛이 아주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음식은 여러분이 아는 딤섬, 디안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같은 질병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홍콩과 마카오에 여행하기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꼭 한번 가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몇 끼마다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중국의 지역별 요리의 특징만큼 눈여겨볼 점은 바로 중국인의 식습관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식습관, 식문화는 생각보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식습관과 식문화는 어떠한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은 아침밥을 드시나요? 학생 때는 잠을 좀 더 자고 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밥을 종종 거르는데요. 대개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보면은 아침밥과 반찬, 국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밥 먹을 때 아주 시원한 물, 찬물을 마십니다. 요즘에는 화기애애한 식탁 문화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은 식사 인사만 정중하게 하고 식사 중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은 이게 식탁의 예절이었죠. 또 우리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밥과 국물과 반찬이 반드시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식습관과 식문화는 우리와 전혀 반대입니다. 보통 출근길이나 등굣길에는 간단한 아침거리를 파는 간이 음식점들이 길거리에 많습니다. 대부분, 아니 모든 중국 사람이 이렇게 먹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국의 맥도날드에서도 아침에는 중국인의 아침 식사인 요티아오와 또우장을 팝니다. 쌤도 유학 중에는 이런 거 즐겨 먹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항상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또는 따뜻한 차를 마시죠. 심지어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먹는데요. 찬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국 요리는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기름집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느낌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과 차를 마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식탁이 보통 네모나지만 중국 레스토랑이나 가정에 보면은 원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둥근 원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다음에 각자 음식을 덜어 먹습니다. 이때 우리와 중국인의 차이점은 우리는 식사 전에 반드시 밥과 반찬류와 국이 모두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절대 한 번에 세팅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물과 같은 찬 요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주로 국물류가 나오고요. 마지막이 돼서야 밥이 나옵니다. 우리는 밥이 주식이고 반찬을 부식으로 여기는데요. 중국인은 반대로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는 조용한 식탁 예절 문화를 강조하는 우리와 다르게 밥 먹는 내내 얘기합니다. 식탁 앞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해요. 이러한 중국 식탁 문화에서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은 식탁 인사가 딱히 없어요.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요. 아, 또 생각해보니까 중국인들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고요. 젓가락의 길이도 아주 길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굣길에 떡볶이를 많이 먹나요? 중국에는 떡볶이는 없지만 중국만의 길거리 음식이 있는데요. 저는 딱 세 가지만 말해볼게요. 먼저 두부를 숙성시킨 취두부, 초우도우부.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과일을 설탕으로 코팅해 먹는 탕후루, 탕후루. 그리고 양꼬치, 양로추알. 양꼬치는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중국의 길거리 음식을 여러분들은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왓썸맨 쭈니 형이 알려줄 거예요. 꼭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4대 요리, 중국의 식습관, 그리고 중국의 길거리 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다다음 주는 등교 개학입니다. 그리고 다다다음 주는 중간고사예요. 그러면 추석 잘 보내고 등교 개학 때 봬요. 오늘은 여기까지.